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월 초에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 신분이 되죠. 면책을 받아서 복권되기 전까지 그때 기간에는 파산자라는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많은 법률에 지금도 파산자가 되었을 때 취업이 제한이 되고 자격이 제한되는 그런 법령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법률들이 빠르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간담회도 있었고요. 허경환 회생법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해서 이 총 234개에 달하는 파산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이 법률들을 개정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반가운 소식으로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4월 달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죠. 제32조 2에 차별적 취급의 금지라는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도 이 많은 법률들이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결격 사유가 되고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하고 허가라든가 등록을 받는데 다 제한이 되어 있고 받았던 허가 등록도 다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재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파산 선고에 의해서 취업 자격이 제한되는 규정들이 이렇게 많아요. 결격 사유가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공무원을 비롯해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이렇게 전문 자격사들, 그리고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원, 아이 돌보미, 결혼 중개업 종사자, 보험 설계사 등 많은 직종이 결격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제한도 받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설치 운영할 수가 없고 학원도 설립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신고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규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법률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 당연 퇴직 규정,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쫓겨나야 된다, 직장에서. 그리고 다시는 그걸 회복할 수가 없다. 아주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규정들이 총 234개나 되는 개별 법령에 산재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되기를 기대해 왔었는데 다행히 이 모든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모든 법률들이 다 개정 작업이 끝나서 입법이 완료가 되어서 이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미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셔서 다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1년에 5만 명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면책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법률들은 예전부터 구시대적인 법률이죠. 있어 왔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번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파산자, 파산 선고에 대한 사회적인 이런 어떤 나쁜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도덕적 희의를 조장할 수가 있다. 시장경제 근간이 자기 책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16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파산 상담도 많이 하고 의뢰인들 사건도 엄청 많이 진행을 해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이 파산까지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고민하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되게 긴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내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
경제활동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이런 인식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신청을 가고 결심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자기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법원에서는 신경 써야 될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산 신청을 남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 여기에 법원에서도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재산조사라든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기 파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그런 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률 규정에도 명백하게 있습니다. 과다한 도박이라든가 낭비,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파산제도의 오래된 유물들, 이 잘못되어 있는 규정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파산을 쉽게 생각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올해 논의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안이 워낙 많습니다. 234개나 되고 소관 상임위만 해도 17개 상임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격 제한, 취업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정보를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